시험 범위가 끝난 날입니다. 인화여고랑 인성여고의 시험 범위가 끝난 날입니다. 43쪽이고요. 오늘 마지막 단원이죠? 너는 집합까지지, 동현이? 집합 끝까지지? 응. 그래서 오늘은 꼰대가 되지 말래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 한글 꼰대가 되지 말자. 뭐라고? 이 한글 나 때는 더했어 이런 말처럼 폭력적인 말이 없대요.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처럼 바보 같은 말이 없대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사세요 라는 얘기죠. 꼰대가 되지 말라는 소리인데 나는 꼰대가 아니니까요. 왜? 나는 꼰대가 아니잖아. 아니 그거는 꼰대가 아니라 그건 그냥 짬으로 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짬으로 누르면 그냥 인성이 파탄 난 거지. 꼰대는 아니잖아. 자 여기 보세요. 꼰대는 전혀 다르죠. 자 여기 보세요. 어쨌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내용인데 개념 별로 안 어려우니까 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보고 갈 테니까 잘 봐. 자 평행이동은 겁나 쉽죠? 근데 평행이동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의 방법이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점은 반드시 평행이동하면은 그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서 더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그치. 점은 더한다야. 그러니까 점은 그대로 더하면 되고 도형은 그 정도만큼을 더한다야 아니면 뺀다야? 그치. 도형은 반대로 뺍니다. 그래서 그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빼는 게 도형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개념 다 끝났고. 그러면 평행이동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저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그럼 평행이동은 점들이 옮겨지는 거야? 아니면은 그 점들을 구성하고 있는 선들이 옮겨지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요. 이 선들이 옮겨지는 건데 그 선들이 옮겨진다라는 말 자체도 여기 있는 점들을 옮긴다는 거랑 같은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한다의 진정한 의미는 그 도형을 구성하는 모든 점이 예외 없이 이동한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도형을 구성한 모든 점이 이동한다라는 소리야. 이거 다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모든 점이 다 이동한다는 소리가 돼서 그 말은 곧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 그러니까 걔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들이 다 똑같이 옮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하면 얘네들은 좌표 외에 성질, 도형, 모양 이런 것들은 바뀐다는 거야?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뭐만 바뀌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냐면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점만 바뀐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좌표만 바뀐다.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만 바뀐다. 끝.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내용 별로 안 어렵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좌표만 점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로 밑에 빈출 1번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빈출 1번부터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온 거야. 실제로 학평 기출 문제인데 이런 거 틀리면 된다고 아니면 안 된다고? 된다고? 인성? 특히 인성? 이거 나오거든요. 니네는? 실제로 이거 나오거든요. 빵점 받지 말라고? 빵점 받지 말라고 이거 나오거든요. 이딴 거 틀리지 마세요. 알겠지? 다 똑같아. 인일이든 다 똑같아. 중구는 나온다. 중구지역은 이거 낸다. 중구지역은 이거 잘 낸다 생각보다.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구지역은 잘 내요. 이초일고도 인화여고는 이번 낼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최근에 평가원을 포함한 모든 학평 1학년 기출들을 분석을 해보면 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거의 무조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3점짜리로 니네 제발 틀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정답률 100이 나오진 않아요. 정답률 100이 나오진 않아요. 너네가 그 소수가 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빨리 보고 가자. 잘 봐. 자, 그럼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제발 얘가 하라는 대로 해라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나 한 줄로 끝낼 테니까 봐봐. 그러니까 나 2,-1을 나 지금부터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키겠대? 그치?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키겠대? 그치? 5만큼 평행이동시키겠대. 그럼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쟤는 점이니까 더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곱해줘야 됩니까?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네들만큼 그대로 더해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랑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실제로 그냥 얘네들 다 그냥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더해가지고 나는 하나의 좌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a 더하기 2 만들었고 얘는 5 빼기 1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4 만들었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평행이동한 좌표를 만들었더니 그 좌표가 현재 몇 컴마 몇이 되었다는 거야 얘가. 그래 얘가 4,B래요. 자 그럼 둘이 아예 똑같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만 하면 되냐면 둘을 비교하면 되죠? A 얼마예요? 그러니까 A이고 B는 얼마예요? 4네요. 둘을 뭐 하래요? 정답 얼마네요? 끝났네요.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오래 쓰지 말고 그냥 쫙쫙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1-1번 빨리 해보십시오. 똑같은 문제니까 쉬우니까 빨리 한번 해보세요. 맞네요. 이어서 다른 것들도 풀어야지. 하나만 풀고 있어. 한두 명이 아니야. 아주 그냥 그런 애들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나 보세요. 에휴. 자, 시험 문제 그래서 1번 같은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얘기했다. 중군 나온다고. 중구 지역은 나온다고. 중구 지역은 나와요. 중구는 나와. 나머지들은 모르겠어? 근데 얘는 그냥 어느 지역이든 다 나와. 빈출 2번은 빨리 보고 넘어가자면요. 얘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그대로 가. 근데 평행이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 평행이동한 게 지금 이제 앞에 배웠던 원의 방정식이랑 좀 걸리는 게 몇 가지가 걸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좀 같이 연결 지어서 봐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잘 생각해서 봐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라는 점 그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봤을 때 그럼 빨리 봐봐. 그럼 나는 지금 현재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끊어야 되겠지. 어디서 끊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끊어야 되겠지. 어디서 끊어야 돼? 자, 끊어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C라는 원을 알려주기는 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기 있는 원 C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는 1번 바로 뭐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원 C가 그래서 누군지 찾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도대체 그 원 C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원 C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x제곱 더하기 우리는 y-2의 제곱이 라는 굽니다라고 줬던 저 원의 방정식을 나는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얘를 이제 x축을 얼마만큼 이동시키고 그치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자 그럼 봐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때는 그 점의 평행 이동과는 다르게 우린 여기 있는 요 문자를 살려야 돼요 아니면 죽여야 돼요? 도형은 점과 다르게 문자 살려야 돼 죽여야 돼? 문자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야 돼요. 문자 살리고 그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을 뒤에서 빼야 됩니까? 아니면 더해줘야 됩니까?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자를 살려. 그래서 문자를 살리고 그냥 나머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문자는 살리고 나머지 뒤에 결국 우리는 숫자를 뭐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요 그 뒤에 숫자를 그냥 그대로 뺀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지금 다 x 대신에 누굴 넣을 거냐면 x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그 x를 유지했을 때 우리는 그 평행이동한 정도 이만큼을 더해주는 것이 되는 거야? 아니면 빼주는 것이 되는 거야? 빼주는 것. 그러니까 이 다항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항식을 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여기 y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은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자 y를 똑같이 문자 y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평행이동한 정도 마이너스 1만큼을 더해줘야 된다고 아니면 빼줘야 된다고요? 뺀다고. 그러니까 얘들을 빼서 만들어낸 결국 나는 여기는 y 더하기 1 있죠. 나는 얘 다항식 전체를 대입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어느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여기 네모. 여기 있는 네모 좀 쳐놔. 그때 여기 있는 각각의 문자들 있죠? 그 문자들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건 뭐가 됐든 간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x 대신에 그래서 나는 x 빼기 2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y가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y 대신에 그래서 y 더하기 1을 먼저 집어넣고 거기서 우리는 2를 빼준 거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얘가 그래서 9가 된다는 요 새로운 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해서 찾아줬을 때 그럼 얘 원의 방정식을 그럼 완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니까 그럼 얘는 x-2의 제곱이고 그러면 우리는 y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저기 안에 있는 상수들끼리 계산 마이너스 얼마가 되지? y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그래서 9가 된다. 이런 원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원을 우리는 C라고 하겠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얘기할 게 바로 뭐냐. 그럼 여기 있는 요 C라는 원에 대해서 직선 Y는 2X를 X축으로 얼마만큼 또 평행시켜 달래요? 그치. 우리는 n만큼 또 평행이동한 직선을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직선 L을 찾을 건데 직선 L은 Y는 2X를 나는 똑같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시켜달래요. 지금 보니까 얼마만큼? 그치.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달랍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동현이 자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X 대신에 누굴 집어넣는다? M을 넣는다야. 우리 X 대신에 뭘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문자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어우 큰일 나요. 문자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x에서 평행이동한 정도 n만큼을 더한다고 아니면 뺀다고? 아니야. 직선도 도형이기 때문에 똑같이 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직선도 도형이야. 점 빼고는 다 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점 빼고는 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 x 빼기 m 전체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x 자리에다가 x 빼기 m이 그대로 잡아주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잡아줬을 건 그래서 여기는 y는 그래서 2까지는 그대로 나오는데 난 저기는 x 대신에 x 빼기 m 이렇게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제 뭐 얘네들 정리하면 그래서 얘네 뭐 정리해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얘가 그래서 2x-2m 뭐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어떤 하나의 직선이 나오는데 그때 저기는 저 직선이 원과 대놓고 뭐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 키워드야? 접한다. 끊어봐.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제 직선이 원에 접한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직선을 잡아줬을 때 내가 지금 현재 평행이동한 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중심이 나는 지금부터 1이었고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반지름이 현재 9가 아니지. 얼마야? 반지름 얼마야? 지금 현재 여기 원의 반지름 얼마야? 3인데 3으로 지나고 있는 요 원 나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저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가 y는 그래서 나는 여기는 2x-2m이 거기에 우리가 해당한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오, 그러면 완벽하게 게임이 끝난 게 그럼 게임이 완벽하게 끝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접한다 그랬지. 그럼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 접한다는 건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랑 반지름이 서로 같기 때문에 아니면 다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랑 반지름이 서로 똑같은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맞지? 여기까지는? 이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는 순간 오케이. 그래서는 중심 2,1에서부터 직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한쪽으로 다 몰아주니까 그래서 2x-y 그 다음 마이너스 2m은 0이라고 잡아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것과 그 다음에 난 여기 있는 제 반지름이 있을 건데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면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얘네들이 아예 서로 똑같아졌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우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만들어내. 나는 여기 있는 루트 이렇게 갔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루트 나는 뭐 저기 있는 제 제곱과 제 제곱하니까 우리는 2의 제곱이었던 4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던 1 이렇게 된 거 분의 분자 2 집어넣으면 4 y에 1 집어넣으면 1 빼고 거기에 우리는 또 몇 m 빼주냐면 2m 빼준 거에 대한 절대값이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랑 저기 있는 반지름이 서로 같다고 아니면 다르다고? 같다. 그러면 저기 있는 원의 반지름이 얼마니까요? 3이니까 그래서 얘가 3이랑 같더래. 이거 풀어주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 루트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얘네들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5-2m 잡아준 게 결국 나는 저기 있는 제 3루트 5가 됩니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절대값 이용해서 두 개 이렇게 풀마로 나눈 다음에 직접 m을 찾아가지고 더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m을 더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 루트 때문에 굉장히 꼴배기가 싫죠.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똑똑하게 풀 겁니다. 자 네모 아니면 밑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상수 m의 값에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은 동그라미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나는 여기 합을 구할 건데 얘네 잘 보니까 루트 벗기고 싶지? 그럼 루트 벗길 거면 우리는 얘를 몇 제곱해주기만 하면 돼? 제곱해주면 되지. 자 그럼 이거 제곱하는 그 순간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돼버려요?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인데 문자가 m이지.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해는 다 m의 값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 있는 해들의 합을 구해달라는 말이랑 같은 말인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2차 방정식의 근계관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도 상관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아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m 진짜 찾으셔도 되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개하는 게 편하니까 전개해서 풀게요. 그러니까 나 여기 전개하면 그래서 우리는 4m 제곱 2를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20m 그 다음에 나는 5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25를 한 것이라 얘 제곱은 그래서 45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애가 서로 같더래. 넘어가면 돼.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4m 제곱 마이너스 20m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20은 0이니까 그냥 이대로 냅둬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 m의 값이 현재 서로 값이 나오게 되는 두 개가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했던 얘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뭐야? 근계관 이용해서 찾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치? 2차분의 1차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일찍 왔네? 이 친구는 어디다 팔아먹고 너만 왔냐? 알았어요? 이 친구는 어디다 팔아먹었냐?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0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두 분의 합이니까 5. 이렇게 해서 찾아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5. 이렇게 찾아줘도 돼. 이해됐죠? 응?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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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틀린 거 찾아와. 틀린 거 찾아봐. 난 바로 알았어. 틀린 거 찾아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모르겠어요. 그럼 5야 3이야? 더하기를 못하죠? 빼기를 못하고 있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거 알지? 원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하기 빼기 제일 못해요. 원래. 그거 알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 내가 맨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더하기 빼기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많이 틀려요. 의외로. 됐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얘네가 다시 한 번 더 바뀌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만 바꿔주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전개하면 그다음 여기 있는 제4m 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자 그러면 6 곱하기 2 하니까 12m 그 다음에 더하기 나는 저기 있는 9가 결국 나는 저기 있는 제가 똑같이 오른쪽은 45가 맞아? 넘어가면 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4m 제곱 마이너스 1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36이 되었고 얘가 0이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그럼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3이야.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주면 됩니다. 자 옆에 2-1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행이동할 때 도형이면 무조건 그 숫자만큼을 더한다 아니면 뺀다? 뺀다. 근데 문자 살린다 아니면 문자 죽인다? 문자 살린다. 그것까지만 생각하시면 아마 금방 풀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미는 그거 조금 이따가 정리하고. 알았지? 자, 바로 46쪽으로 가겠습니다. 평행이동은 이게 끝이고 평행이동은 이게 다고 바로 대칭이동 가보도록 하죠. 평행이동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치? 평행이동 별로 안 어려워. 그럼 시험 문제 뭐가 어려워? 대칭이동 별로 안 어려워요. 그 말은 곧 여기는 안 틀려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높은 등급 받으려면 여기는 웬만하면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그나마 좀 난이도 있다라고 내가 현재 취급해주고 싶은 거는 빈출 4번이고요. 빈출 4번 정도가 좀 어렵고 빈출 3번은 괜찮아요. 해볼만 해요. 그리고 빈출 5번은 인화요거는 특히 집중하셔야 돼요. 인화요거는 빈출 5번은 시험 문제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화요거는 특히 집중하셔야 되고 인일요거도 마찬가지다. 인일요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가 약간 좀 학평 스타일로 좀 낸다. 시중 문제집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새로운 거를 좀 많이 추구한다 싶은 학교들은 무조건 빈출 5번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인고도 같은 이유고. 그러니까 선인고도 마찬가지로 잘 나오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인성은 그냥 거기 있는 것만 잘 풀어. 인성은 빈출 5번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나오니까 거기 있는 거는 잘 푸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약간 좀 변형을 해요. 나머지는 조금 변형하니까 그것도 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대칭이동은 내용이 쉬우니까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자, 대칭이동은요. 점이든 도형이든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4개의 대칭이동은 여러분들이 법칙처럼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요 4개의 대칭이동은요. 법칙처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X축 대칭입니다. 그럼 X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게 짱이다? Y만 바꾸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밑에다가 여기다 적어주면 돼.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Y의 부호를 바꾼답니다. 그래서 Y의 부호를 바꿈.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돼 있든 문자로 돼 있든 Y의 부호만 바꾸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축 대칭은요. 누구의 부호만 바꾸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의 부호만 바꾸면 될까? 그치, X의 부호만 바꾸면 돼. 그럼 얘네 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보였지? 서로 다른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X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원점 대칭, 유일한 점 대칭이죠. 그럼 여기는 원점 대칭을 할 때는요. 결국 X, Y 둘의 부호가 서로 바뀐다 아니면 안 바뀐다? 그렇지, 모두 바뀐다. 그래서 원점 대칭은요. 이렇게 X, Y 모두 바뀐답니다. 그래서 X, Y 모두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 Y는 X 대칭이면은 이거를 나중에 기말고사 때 많이 쓸 거니까 특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야. 그때 여기 있는 요 기말고사 때 많이 요 Y는 X 대칭은요. 그냥 X, Y 서로 자리를 뭐 해주면 되냐면 서로 바꾸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Y는 X 대칭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 Y의 자리를 그냥 뭐 하면 되냐면은요. 서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X, Y의 자리를 서로 바꾼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Y는 X 대칭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과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완벽하게 다 지금 얘랑 했던 거랑 하나도 토시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이든 도형이든 그냥 저 위에 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개념 플러스는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2교시 때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바로 빈출 3번을 먼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개념 플러스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빈출 3번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봐. 자, 그럼 여기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쭉쭉쭉쭉쭉쭉쭉 읽어보는데, 그럼 나는 이거를 보는 순간은 우리는 문제를 딱 끊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딱 느낌 오잖아. 문제 약간 끊어야겠어? 아니면 끊지 말아야겠어? 끊어. 그럼 어디서 끊을래?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끊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하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서 끊는 순간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 원C부터 찾아야겠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1번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할 거.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뭘 찾을 거냐면 원 C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봐야지. 잘 봐. 그러면은 원 C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 X 더하기 1의 제곱과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이라고 주어졌던 요 원이 있는데 나는 이 원의 현재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원 C야. 그치? 이걸 X축에 대한 대칭을 해달라는 거야. 자, 그럼 다 같이. 그럼 X축 대칭이죠? 그럼 누구의 부호만 바꾸라 그랬죠? 재민이 X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만 바꾸라 그랬지?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X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자 Y 대신에 그냥 누가 들어가면 되냐면 Y의 부호만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누구만 바꾸면 돼? 다 필요 없어. 여기 있는 요 y만 바꾸는 거예요. 뒤에 숫자요? 신경 안 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냥 문자만 바꾸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문자만 바꾸는 거야. 문자만 바꾸는 거야. 뒤에 평이동안 정도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얘 x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y는 바뀝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숫자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만 마이너스 y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제곱이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은 똑같아. 3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되면 조금 꼴보기 싫으니까 정리를 좀 하세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꼴보기 싫으니까 조금 정리하라는 건 뭐냐. 얘네 현재 다 앞에 마이너스 얼마로 묶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의 괄호 그래서 우리는 y 마이너스 1 이렇게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니까 그럼 저기 있는 제곱들을 다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곱들을 서로 나누어주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결국 나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요. 플러스. y 플러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했더니 그래서 저기 앞에 마이너스는 죽었고 그래서 나는 여기는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서 y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었을 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3이 됐습니다. 뭐 요렇게까지는 우리가 바꿔줘도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빼. 근데 그건 어차피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곱한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누어주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시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았죠 얘는?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원C는 찾았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사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직선 누구도 찾으래요. 지금 보니까 두 번째는 직선 L도 찾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직선 L을 찾으러 가면은 됩니다. 그러면 너의 이름은 또 무엇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직선 L을 찾을 것인데 직선 L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나는 여기는 mx 더하기 3이 있어요. 나는 이거를 현재 무슨 대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치? 이거를 Y는 X 대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거는 얘를 데리고 Y는 X 대칭을 합시다예요. 그럼 Y는 X 대칭한다는 건 X랑 Y를 서로 뭐 하겠다는 소리겠죠? 바꾸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X랑 Y의 자리를 서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칭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Y는 X 대칭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X가 Y 바뀌게 되고 Y를 X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문자 바꾸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Y가 나는 지금부터 뭐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난 저기 있는 Y가 X로 바뀌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M은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있었던 X 있죠. 얘가 뭐로 바뀌는 거니? 라고 한다면 제 이름이 Y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Y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된 그래서 난 여기에 더하기 3까지 들어간 얘 되게 요상한 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대체 여기까지는요. Y는 X 대칭 하라는 건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그럼 이것도 직선이니까 당연히 Y는에 대해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는 게 짱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 아니라면 무조건 Y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Y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그래서 MY가 난 여기는 X 빼기 3이요. 이거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따라서 Y 구했다. 그 Y 구하면은 M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난 여기는 제 M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냐면 M분의 3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졌고 저기 있는 원이 만들어졌어. 됐죠? 그러면 나는 현재 여기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첫 문장을 다 마무리 지은 겁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첫 문장 여기까지는 현재 다 문제없죠? 문제없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특별한 관계를 주지 않았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특별한 관계를 하나 준 거 아니야? 그럼 그 특별한 관계가 뭔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답 나오겠지? 그래서 우린 그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그 특별한 관계를 딱 얘기한다. 이랬더니 우리가 원했던 건 여기는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자 됐죠? 뭔지 알겠지? 대충 알아서 보세요. 알겠죠? 얘 이름을 이상하게 붙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홍선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여기 있죠? 뭐라고 읽을 거야 이거? 아 잠깐만. 진짜 이거 성을 읽히네. 아 짜증나 씨. 아씨. 뭐라고 읽을 거야?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챗. 아, 다시 그려봐라. 다시 그려봐라. 그냥 빨리 해? 아 그냥 빨리 하고 빨리 쉬고 싶지. 오늘 느낌이 일찍 끝날 것 같지?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죠? 그 느낌이 맞을걸요? 지금 남은 거 슬라이드 3개 남았거든요? 지금 슬라이드 3개 남았거든요? 절반 이상 했거든요 이미? 빨리 하고 끝냅시다. 알겠죠? 제 표정, 쟤를 보니까 일찍 끝내야겠어. 어제 되게 피곤했나 봐, 쟤. 그래서 여기 봐봐. 그럼 여기는 요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넓이를 직선 L이 현재 몇 등분한대요? 동그라미 쳐봐. 몇 등분한대? 넓이 2등분. 자, 그럼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무조건 직선이 원의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 그랬지? 그치? 중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된다라고 내가 그때 원망에서 분명히 얘기했냐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하니까 그럼 다시 얘기할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직선이 이렇게 황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 넓이가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지려면 얘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어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선이 y는 나는 여기 있는 제 n분의 1 x 마이너스 n분의 3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얘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을 지난다요? 그치? 마이너스 1 컴마 뭐야? 마이너스 1 컴마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이야? 2원이야. 됐지? 여기까지 있냐? 대칭 이동을 한 요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었던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저 중심을 얘가 지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얘를 지납니다. 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끝났네. 그래서 나는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거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분의 1에다가 나는 마이너스 n분의 3을 그러니까 m만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됐지. 그래서 m 찾아주면 정답 나옵니다. m은 그래서 얼마예요? 그렇지. m은 4 끝. 우리는 m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네요. 여기까지 찾아주면 돼요. 그럼 거기를 바탕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나는 여기 3-1번 빨리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3-1번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정리하시고 3-1번 해보세요.
있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끝냅시다. 야, 특히 다 필요 없고 제 있죠, 제. 이거 있죠, 이거. 이거를 특히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세요. 이거 하는 방법. 알았지? 여기까지는요. 인성여고는 저 정도 수준만 하면 되고 인화여고는 뒤로 넘겨볼래? 미리 얘기해줄게. 인화여고는요. 작년에 뭐가 나왔느냐? 작년에 그거 나오셨어요? 주관식으로? 이거 오늘 주관식 3번으로 나오셨어요. 인화여고는요. 그 말은 인일여고는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인일여고는 저거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52쪽에 9번.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 좀 같이 알고. 너무 대놓고 앞에서 야 너무 뻑큐를 날리면은 괜히 나한테 날리는 것 같잖아 그거. 하긴 아까 중2 애들은 정답에 18이 나오길래 시원하게 외쳐보세요 했더니 바로 이제 신발 외치던데 다. 자 어쨌든 그 인일여고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인화여고는 작년에 그 9번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똑같은 걸 내지 않아요. 5년 동안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5년 동안 걸리진 않아요. 근데 비슷한 거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도 좀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46쪽으로 잠깐만 오세요. 46쪽으로 잠깐만 오십시오. 잠깐만. 자 잠깐만 오세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것만 우리가 가볍게 좀 얘기를 하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점이 있는데 동그라미 칠 건 여기 있는 이 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 아닌 그냥 임의의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자면 얘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임의의 한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되기 있지 않은 임의의 한 점. 물론 여기에 원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임의의 한 점으로 잡아줬을 때는 반드시 뭐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은요. 그때 여기 있는 얘 점을 어쨌든 기준하는 점이니까 이 기준점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볼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얘가 기준인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얘 이름을 기준점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때 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여기 있는 기준점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반드시 누구의 중점입니다. 라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은요. 그때 원래 내가 대칭 이동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점.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좌표랑 이미 대칭 이동을 하고 난 결과가 있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스타트고 얘가 피니시, 리절트라고 돼 있었을 때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는 뭐 알지? 영어 단어 뜻. 스타트, 리절트 이 정도는 알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초딩 영어니까. 왜? 나는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안 쓰거든요. 나는 안 쓰니까 까먹을 때가 있는데 니들은 영어 공부하니까 적어도 알겠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이 있을 건데 이 시작과 결과 그 얘네들에 대한 무슨 점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냐면 여기는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간격이 항상 똑같이 떨어져 있다는 것만 주목하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가 항상 떨어져 있는 간격이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결국 얘네 시작과 끝에 대한 무슨 점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이미 한 점은 시작과 끝에 대한 무슨 점? 중점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준점은요. 여기 있는 얘가 바로 여기 있는 시작점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작점과 끝점. 그러니까 대칭 이동하기 전과 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 있는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뭐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냐면은요. 그때 얘네들 사이의 중점입니다. 이거 놓고 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중점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중점 공식 이용해가지고 좌표 찾으면 된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중점 공식 이용해서 좌표 찾는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중점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걸 이용한 좌표 추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좌표 추론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다 그냥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 점을 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을 줄 테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좌표를 추론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여기 있는 직선으로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으로 줬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선으로 줬을 때에도 여기 있었던 얘 스타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제 결과 리절트가 있는데 나는 얘네들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거 떠올리시면 되는 거냐면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 사이의 선을 연결해가지고 보게 되는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봐봐. 그때 나는 여기 있었던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사이가 있는데 당연히 점들로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기준선 위에 있는 점을 잡았을 때 그 기준선 위에 있는 점과 각 점 사이의 간격은 똑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같아야 돼. 얘랑 같은 원리거든.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뭐야? 첫 번째, 그래서 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로 얘기해 줄 거는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기준선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잘 봐. 재민아 봐야지. 봐야지. 색칠하고 있어. 이거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색칠만 하고 있지 말고. 색칠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준선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준선은 반드시 우리 시작점과 끝점에 무슨 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여기 있는 시작점과 끝점에 무슨 점을 지난다? 그치. 중점을 무조건 지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작점과 끝점에 어디를 지나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얘네들 사이의 중점을 반드시 지난다. 이거를 먼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의 중점을 지난다. 이거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연결되는 요 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직선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결국 뭐야? 얘네 어쨌든 선들을 만났을 때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잰 거지. 그럼 거리는 이미 알다시피 여기 있는 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면 무조건 얘는 몇 도로 만나냐면 90도로 만나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새로운 선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 선을 나는 직선 L이라고 잡아준다면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직선 L이 있었네요. 그럼 나는 얘를 직선 M이라고 잡아줍시다. 그래서 조금 바꿔서 얘를 내가 M 이렇게 새로운 직선으로 잡아줬을 때 그때 L과 M이 무조건 몇 도로 만난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냐면 동그라미 하잖아. 얘들이 반드시 90도로만 만난다.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놓은 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L과 M이 있을 건데 여기 있는 L과 M은 서로 무슨 관계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해 주시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얘네들은 반드시 수직 관계입니다.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보여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에 맞춰서 이 두 가지만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아마 거의 90%는 풀릴 겁니다. 10%는 안 풀리는 건 있어요. 그거 10%는 다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취의 방정식은요. 이거를 똑같이 이용은 하기는 하되 점들을 이용해서 결국 식을 찾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은요. 내가 해설 자세하게 써서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해설 자세하게 다 써놨으니까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취의 방정식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돼요. 솔직히 학익여고 말고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자취의 방정식이 나온 적은 없어서 지금까지. 그래서 학익여고 말고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가 몇 번인지 내가 이따가 설명은 해줄게요. 번호 불러줄게요. 알았지? 그래서 그 번호는 불러줄 테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꼭 다른 거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이거 가지고 풀면은 다 풀려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른 건 요거 가지고 풀리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빈출 4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빈출 4번 빨리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빈출 4번 볼게요. 빈출 4번 정리 다 하시고 빈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딴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이딴 거 나왔으면은 당황하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되냐?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씩 하신다는 거는요. 어디서 끊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끊는 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먼저 찾아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끊어보자. 어디서 끊을래요? 여기 문제가 이렇게 주저리 있는데 나는 끊을 거야? 어디서 끊을래? 고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 B라 하고 여기서 끊어야 돼. 왜? 다음 문장이 점 B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점 B를 찾아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B를 찾아야 돼. 이게 당연히 스텝 1인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1번으로 잡아서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할 건 바로 뭐냐? 그냥 이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로 할게 여기는 점 B 찾기야. 그럼 나는 이 점 B는 어떻게 찾아요? 라고 보여준다면 이 점 B는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럼 봐. 여기 있는 얘 대칭점이라고 하죠. 기준점이라고 합시다. 그때 여기 있는 기준점 3,0이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A점이 있어요. 4,2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기준점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간격이 똑같이 떨어져 있는 애만큼을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이렇게 새로운 점을 잡아주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새로 잡히는 점을 나는 뭐라고 할 거냐면 걔를 B라고 하겠다는 거야. 대칭이동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사이의 간격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는 거를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떨어뜨린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방향을 다르게 해서 떨어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 B를 잡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점 B가 아직까지 좌표 이름 뭔지 모르니까 n, n이라고 잡았을 때 나는 얘네들의 간격이 똑같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기준점이 있었지? 이 기준점이 여기 있는 A랑 B의 무슨 점이 되었지? 중점이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중점 공식 쓰면은 나온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우리는 여기 잡아준 선분 A, B의 중점이 되걸랑. 그래서 나는 여기는 선분 A, B의 중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중점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x는 x끼리 그 다음에 y는 y끼리 더해준 걸 다 얼마로 나눠주시면 되냐면은 중점이잖아. 얼마로 나누실? 2로 나누실. 그래서 이렇게 2로 나눠서 만들어낸 그 좌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좌표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 실제 3,0이랍니다.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m부터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m 바로 찾아보세요. m은 얼마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m을 구하게 되면 m은 2가 되었고 n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것도 나오게 돼요. 그치? n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점 B가 완성이 된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점 B를 구합니다. 얘가 현재 2,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는 게 1번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점 B를 찾았습니다. 그럼 점 B는 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는 게 바로 누구 찾기냐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점 C지. 맞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 점 C를 찾으려고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 점 C를 찾을 건데 잘 봐. 그럼 나는 이 점 C를 찾으려고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B가 2, 마이너스 2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점이 여기 있다라고 쳐봐.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B 나는 2,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나는 지금 또 누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은 거야? 선 아니면 점? 이번엔 선. 그러니까 y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 뭐 이렇게 대충 그려지겠죠? 근데 그냥 뭐 대충 그립시다. 그냥 이렇게 너네 보기 편하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니네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려서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 빨간색 선이 지금부터 나는 무슨 선이 되었냐면 얘 이름이 그냥 기준선이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냥 니네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냥 그린 거예요. 정확하게는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좌표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좌표 평면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서 봐봐. 그럼 나는 여기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간격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얘랑 똑같이 떨어뜨려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똑같이 떨어뜨리는 점을 잡았을 때 얘를 나는 C라고 잡은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C를 A, B라고 줬으니까 저렇게. 그래서 C가 A, B입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홍선이 여기까지 됐지? 저기 토마토 그릴 때만 항상 행복해하지 말고 토마토 그릴 때 말고 여기 이거 볼 때 좀 행복해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린 여기 있는 요 기준선 위에 있는 점이 있지. 그럼 여기 있는 기준선 위에 있는 점 얘가 있을 건데 얘는 첫 번째로 생각해줘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선분 BC의 무슨 점이 된다는 걸 바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지. 같은 간격만큼 떨어뜨린 L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C라고 잡은 거니까 그럼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점은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주의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점이 선분 BC에 나는 무슨 점이라는 거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제 이름이 중점인데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중점을 찾을 거니까 그럼 중점 찾는 공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A랑 2를 더해준 걸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 나는 B랑 마이너스 2를 더한 걸 반으로 나눠서 만들어낸 얘 중점이 생기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중점이 마찬가지 누구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 이 중점이 현재 요 기준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중점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줘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대입해줘도 된다는 소리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오케이. 그래서 저기 기준선에 대입해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y 대신에 나오게 되는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b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나는 x 대신에 g에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a 더하기 2에다가 나는 마이너스 1을 준 것이 서로 같더래. 즉 얘가 현재 a 더하기 1과
같더래. 이거 보여주게 되면 적어도 B가 A에 대해서 정리는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올려주게 되면은 따라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2가 2배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2A 더하기 2가 됐고요. 그래서 B는 넘어가네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2A에다가 4를 더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B가 됩니다. 라는 첫 번째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점씨를 먼저 찾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점씨를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줘야 되는 게 아직 관계 뭔가 부족하지. 그래서 아직 부족하니까 뭔가 더 찾으러 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컨드 스텝이 바로 뭐예요? 라고 한다면 그때 여기 있는 세컨드 스텝이 얘네들을 연결한 직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랑 C를 연결해서 만드는 이 직선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 여기 있는 기준선과 무조건 몇 도로 만난다는 점? 90도로 만난다는 점.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로 써줘서 문자 관계식을 하나 더 뽑아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정리가 되면서 뭔가 A, B가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중점 공식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쓰는 거냐면 기울기 관계. 그래서 수직 관계를 이용해서 기울기 관계를 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울기 관계를 보는 이유가 얘는 대놓고 얘기했지만 이게 수직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채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답을 찾아주는 것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출발을 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 있었던 3분 BC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BC의 기울기를 구한 거랑 그 다음에 나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준선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선의 기울기가 있을 건데요. 그때 여기 있었던 요 기준선의 기울기와 우리는 저기 있는 선분 BC의 기울기 얘네들 사이의 관계 둘을 곱한 게 마이너스 얼마다라는 거 보여주면 게임 끝.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수직관계니까. 이거 보여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BC는 그냥 좌표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X는 X끼리 빼고 B는 B끼리 뺀 거야. 그리고 기준선의 기울기가 대놓고 얼마나 그랬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 기준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해준 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 정리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A-2분의 B 플러스 2가 결국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2분의 1이었는데 이거 보여주게 되면 끝.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A-2가 2를 곱해주면서 나오게 된 그래서 2B 더하기 4랑 같던데 이거 보여주게 되면 얘가 결국 A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지. 그쵸? 그쵸? 여기 마이너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A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래서 2B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나와주게 되면 끝났습니다. 왜? 여기 있었던 얘를 여기 있었던 요 A 대신에 집어넣으면 B가 나올 테니까 안 나올 테니까 나올 테고 그걸 이용해서 A 찾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계산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지 이것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답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계산이 긴 거야. 계산이 긴 거야. 어려운 건 아니란 소리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B를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2배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마이너스 4 B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4를 해주고 거기에 더하기 얼마 해주면 되냐면은요. 거기에 더하기 4 해주면 그래서 우리는 B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B는 얼마야? 그래서 B는 0이야. 그래서 B는 0이고 그러니까 A가 얼마 나오게 돼?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고 2를 더해준 게 정답이 된 거야. 정답해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정답해서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뒤로 넘기면 지금 내가 번호 불러줄 테니까 걔 한번 해봐. 몇 번 하시면 되냐면은요. 4-4번이 그나마 지금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4-4번을 먼저 하세요. 지금. 정리하시고 4-4번을 하세요. 준비? 시작. 4-4번을 해보세요.
이따가 니들이 하시고요. 마무리 하시고요. 잘 봐. 야, 넌 안 넘어가지, 재민이? 너 오늘 영어 안 넘어가지? 응, 너 안 넘어가고 동현이 안 넘어가지? 넘어가고 싶겠지만 안 넘어가지? 이미 내가 명단 다 받아놨지? 명단 다 받아놔가지고 안 넘어가지? 아, 너는 이미 당하고 왔고 얘 이제 당하러 가고? 야, 봐봐. 내가 지금 너네한테 되게 당연한 듯한데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봐봐. 내가 지금 이건 얘기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아마 그 4-1번이랑 4-5번을 풀 때 이 아이디어가 들어갈 거예요. 4-1이랑 4-5를 풀 때 이 아이디어가 들어가는데 보세요. 이거 어차피 5번은 금방 살면 끝나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look.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씨, 이거 마지막 지우개를 써야 되나? 아, 진짜.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지우개도 잘못 사가지고 기분 되게 별론데. 돈 날렸어. 이거를 사놓고 뭔가 다르겠거니 했더니 일관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예요. 자, 하나 아이디어만 좀 잡아줄 테니까 여기 좀 보고 가. 아마 4-1이랑 4-5를 풀 때 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쓸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아이디어냐면 요거. 4-1과 4-3을 풀 때의 아이디어가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4-1과 4-5는 조금 아이디어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4-1과 4-3에서 내가 먼저 아이디어 하나 힌트 줄 테니까 이거 먼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4-1과 4-5도 막판에 하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이 4-1과 4-3을 풀 때는 이 아이디어는 너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개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4-1과 4-3을 할 때는. 그래서 4-1과 4-3을 할 때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야. 4-1과 4-3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뭐 위에다가 힌트를 좀 적어놓고 가세요. 위에다가 적어놓으시면 돼요. 공간 위에다가 좀 잘 적어놓고 가세요. 몇 줄 안 되니까 잘 적어놓고 가. 4-1과 4-3을 풀 때의 아이디어는 곡선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그래서 곡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2차 함수나 원이나 얘네들은 되게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점이 분명히 하나 생겨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곡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곡선은 보통 2차 함수 곡선. 이거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하 배우는 인간들은요. 내년에 포물선을 가지고 장난 많이 치니까 기하는 화이팅 하세요. 아, 서연아. 너 혼자 아니야. 뒷반에 한 명 있어. 기하하는 애 하나 있어요. 뒷반에. 어차피 모를걸? 인화여고에라서 모를걸?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포물선과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가장 중요한 곡선 하나 배웠지.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지? 뭐 벌써 머릿속에서 잊어버린 건 아닐 테고. 뭐 배웠어? 한 글자. 그래, 원 배웠잖아, 원. 그러니까 얘네야, 얘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물선과 원이야. 그럼 얘네들은요, 반드시 얘기하는데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함수나 원은 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다. 여기까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맞는 말이니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꼭지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포물선은 꼭지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는 것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꼭지점들끼리만 바꾸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꼭지점 대칭 이동을 하는 게 2차 함수에 대한 대칭 이동인 거고 그러면 여기 원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심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은 중심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답이 나와. 그러니까 중심들끼리만 서로 바꾸는 거고 꼭지점들끼리만 서로 바꾸는 거야. 그럼 4-1과 4-3을 풀 때는 식이 나올 겁니다. 4-3은 중심에 대한 대칭 이동만 하면 답 나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중심을 찾는 게 포인트고 그 중심을 찾아놓고 점들끼리 대칭 이동하는 거랑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포물선은 꼭지점들 찾아놓고 꼭지점들끼리만 먼저 대칭 이동을 해서 우리가 원했던 식 y가 나는 여기 있는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가 됐을 때 꼭지점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원방도 마찬가지 중심 찾으면 식 세우는 건 편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이차 함수의 폭이나 원의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대칭 이동을 해도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건 전혀 바뀌지 않지? 그래서 그건 안 바뀐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같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나 폭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까지 숫자 바꾼다 아니면 숫자는 바꾸지 않는다? 안 바꾼다야. 근데 4-1과 4-5의 아이디어는 조금 달라져. 그 대표적으로 4-5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점도 똑같아요. 점도 똑같은데 만약에 이런 선이 있어요. 다른 선이어도 상관없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가장 쉬운 선이 이런 이제 X축의 평행한 선이니까 X축의 평행한 선이라고 합시다. 참고로 4-5번은 진짜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달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5번은 실제 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는데 나중에 찾다 보면 알겠지만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물론 똑같이 그려드리진 않아요. 4-5번은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그래 4-5번을 보여드리자면 4-5번은 꼭지점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 얘 이렇게 접한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얘 이렇게 접해요. 근데 4-5번은 이 접하는 아이디어로 가면 되는데 그 접하는 아이디어 말고 안 접했을 때도 똑같이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접했을 때의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 4-5에서 4-1과 4-5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야. 잘 봐. 그럼 4-1과 4-5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이런 곡선이 있어. 여기 직선이 있었고 이 축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킬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요거를. 그럼 이거를 대칭 이동을 하면은 여기 있었던 게 여기 아래로 툭 내려간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봐. 그럼 얘가 이렇게 뒤집혔어. 그러면은 얘 위아래가 서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 바뀌지. 다시 한 번요. 얘 이렇게 위로 볼록인 곡선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달라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하잖아. 그럼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뭐는 꼭 바꿔줘야 되는 거냐면 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설정하는 2차 항의 계수. 걔네들의 그 2차 항의 부호는 서로 바뀝니다. 대칭 이동을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잡아줄 거는 얘가 이런 관계가 돼. 다시 한 번요. 얘네들 2차 함수만의 특별한 성질인데 이 2차 함수 포물선은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요.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는 이 2차 함수 포물선을 대칭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얘네들을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는 바뀌냐면은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는 바뀌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는 바뀐다.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결국 뭐는 바뀐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그 부호는 바뀝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변화한다는 점.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뀐다는 점. 저는 꼭 기억해주고 넘어가세요. 이게 차이점이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잘 잡아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1과 4-3에 대한 아이디어는 결국 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곡선에 대한 평행 이동을 할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4-1과 4-5는 2차 함수를 특별히 좀 얘기를 하는데 그 2차 함수라는 그 특별한 관계로 얘기를 해줄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2차 함수라는 특별한 관계로 얘기해 줄 때는 반드시 대칭 이동을 하면은 부호가 서로 바뀐다는 거. 됐어요? 근데 최고차만 바뀌는 거야. 나머지들은 바뀌진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신경 안 쓴다. 알겠지? 최고차항의 부호만 바뀌어요. 그것까지만 같이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4-2번이 그거야. 4-2번이 자체의 방정식이에요. 4-2는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4-2가 자체의 방정식이니까 위에다가 적어놔. 4-2가 자체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4-2는요. 왜 뻑큐를 날리고 야 뻑큐를 여러 번 날리고 있어. 한 번만 날려. 뻑큐를 한 번만 날려. 뻑큐를 3번씩이나 날리고 있어. 아, 2개야? 응, 2개였네. 그래서 어쨌든 4-2번이 자체의 방정식이니까 나중에 시간 나시는 분만 푸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나중에 시간 나는 분만 풀어보세요. 풀이 참고로 적어놔서 올려는 드렸어요. 풀이는 올려드릴 거예요. 알겠지? 4-2번의 풀이는 그렇게 풀면 된다는데 굳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까지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출 5번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자, 문제 이땅으로 나왔습니다. 문제 이땅으로 나왔어요. 이거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냥 왜냐고 물으시면 그냥 기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를 현재 잘 보실래요? 이런 문제를 보는 순간 뭔가 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 삼각형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뭐 하라 그랬냐면은 내가 알겠지. 식세우기 뭐 하면 다 뭐 하라고? 그려라 이번에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상황 이해를 시킬 테니까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요. 2,1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대요. A점이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A점 2,1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이거를 첫 번째 B라는 점을 잡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 B라는 점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 Y는 X라는 요 파란색 선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파란색 선 위에 나는 지금부터 뭐를 잡았냐면 그때 나는 여기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지금부터 B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부터 뭐 했냐면은요. 한 번 더 가볼까요? 그랬을 때 나는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을 잡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아무데나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혔는데 내 이름은 뭐예요? 제 이름이 C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잘 보세요. 점이 세 개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금부터 삼각형입니다. 헤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둘레 최소값 찾으라는 거야. 이 문제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알겠지.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V자 만들어졌죠.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꺾은 선에 대한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어떤 거였냐면 이거야. 그럼 이렇게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만 얘기를 하자면 학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들었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는 꺾은 선에 대한 이 꺾은 선에 대한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는 꺾은 선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꺾은 선의 최소값은요. 내가 얘기했지. 나도 얘기했어. 그럼 꺾은 선의 최소값은 반드시 누가 가장 짧다 그랬지? 응.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서 우리는 대칭 이동 해봤자 어차피 성질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완벽하게 똑같게 얘를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진 요 점과 이 점, 얘네들 사이에 뭘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직선 구한 것이 가장 짧다 그랬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꺾은 선의 최소값은요. 반드시 뭐가 된다 그랬냐면은 직선의 값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직선의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에 결국 뭐야? 직선 만들어주는 게 키워드다. 그때 그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주는 거냐면 대칭 이동하는 거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대칭 이동한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키야.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게임 완벽하게 끝난 거야. 왜? 그럼 봐. 여기 팅 하고 꺾인 점이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두 개지. 여기서 꺾였지. 그 다음에 어디서 꺾였지? 여기서 꺾였지. 그러면은 나는 A가 팅하고 튕겼지.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꺾은 선의 최소값 만들려면 직선 만드는 게 짱이지. 그럼 직선 만들 거지. 그냥 뭐 할 거야? 얘를 대칭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랑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애를 대칭 이동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는 A를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 A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A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겠지. 그래서 얘는 현재 여기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A'을 잡아서 만들어낸 1,2라고 잡아준. 그래서 Y는 X 대칭을 한 저 친구가 기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점만 대칭 이동을 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얘가 현재 여기에 대해서 또 팅하고 튕겼지. 그럼 얘가 여기서 또 튕겼다는 건 누구야? 얘가 꺾은 선이 생겼는데 이미 얘는 대칭 점들에 불과한 거니까 얘를 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얘를 건드는 게 아니라 누굴 건드려야 돼? 여기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고정점 얘를 아래로 또 내려야 된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이렇게 똑같이 내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1을 잡아서 만들어낸 나는 A2'이 생긴다면 그럼 나는 얘네들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우왕 하고 하나 만들 수 있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직선을 만들었을 때 저 직선의 길이 그게 바로 뭐야? 둘레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원했던 둘레는 동그라미 쳐오면 둘레는 바로 길이들의 뭐가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길이의 합이잖아.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지고 있었던 꺾은 선들의 길이들의 합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었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꺾은 선 중에서 얘가 그냥 겹치고 있었던 것 뿐이야. 대칭점들끼리 연결을 해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따라서 내가 원했던 건 결국 나는 여기 있는 A, B랑, 결국 나는 여기 있는 B, C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A, C를 잡아주면 얘는 결국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면, 저기 있는 쟤네들을 대칭 이동을 서로 한, 나는 여기 A'과 A2', 얘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최소값은 되겠지. 그래서 얘 그냥 대칭 이동시키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준 게 끝이니까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래서 나는 2에서 1을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정답 나왔지. 정답 루트 얼마지? 루트 12지.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루트 10. 이렇게 찾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만약에 밑에 있는 문제인데 그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될 건데요. 아마 밑에인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에 해당이 좀 될 텐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럼 뭐 y절편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y절편 이딴 거 구하라고 하면은 바로 뭐 구하면 되냐면 그냥 얘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 절편 찾아라, 뭐 y축과 만나고 있는 점을 찾아라, 뭐 이상한 y좌표를 찾아라 이러고 있지. y좌표 찾으라는 거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 됐지? 여기까지는요. 아마 5-1번이 거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축과 다시 만나고 있는 점을 찾으세요. 그거는 100% 직선 찾으라는 소리니까 그것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가 인화, 인성 시험법입니다. 끝났습니다. 인화랑 인성은 시험법이 끝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짓는 것만 남았습니다. 알겠지? 마무리 짓는 것만 남았어요. 열심히 마무리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집합에 연선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낼게요. 고생했어요.